젊은 분들도 이런 물건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파트 대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에게 경매를 배우고 그리고 공매를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이제 물건이고요.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찰 가능한 물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건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경매 이제 사건 번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린주택은 무엇이냐? 근린과 주택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린 같은 경우는 상가이고요.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작업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가 주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얘는 진짜 근린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 이런 케이스가 상가주택이거든요. 2층에 이렇게 상가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가구, 3개씩 다가구일 때 이거를 이제 상가 주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저거는 이제 근린 시설이라고 해서 상가들이 좀 있고요. 플러스 주택으로 있는 근린 주택이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수에서 주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가 많아지죠, 취득세. 요즘은 이제 뭐 2주택까지는 좀 괜찮지만 3주택부터 넘어가면 취득세가 8%인가요? 8%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12%까지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2주택 이상인 분들은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특히 월세로 다가구를 사든가 할 때 쉽지 않죠. 자, 이런 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이런 그 취득세에 대한 부분에 플러스 그리고 노후 대비 플러스 저는 30대 분들도 괜찮아요. 30대 분들도 이런 물건 접근해서 월세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하나 사면 이제 보통 5억 정도 하잖아요. 네,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보통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갚다 보면 거의 생활도 힘들어지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매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이상형인 물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인천에 있는 물건이고요. 인천 미추홀구 용효운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권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이게 중요한 거죠.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게 중요해요. 2020년 1월 31일이 말소 기준 권리고 그러면 저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2020년 1월 31일보다 뒤에 전입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전입을 했으면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전입을 했는지만 확인하시면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저 전입된 임차인들도 다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신탁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거의 9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권리들도 다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0년 1월 31일보다 빨리 전입한 임차인만 찾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2020년 1월 30일보다 빨리 전입한 임차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보증금들이 이렇게 좀 많아요. 그렇죠? 다 보증금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만 5억 있는 곳에 아니 이런 곳에 무슨 월세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제는 알려드릴게요. 왜 월세용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는 전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근린시설주택을 볼 때 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물건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때는 이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라는 걸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용도라는 부분에 1층, 2층, 3층 옆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다중생활시설 쭉 있고 뭐 1개, 3개, 3개, 3개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다중이죠, 다중. 다중이 뭐죠? 여러 명이죠, 여러 명. 여러 명이 생활하는 시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네요. 자,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 생활시설이 있고 다중 이용시설이 있거든요. 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이용하는 뭐 사우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중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 여기서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이거는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물건은 뭐냐 고시원이 보면 1개, 3개, 3개, 3개에서 10개의 고시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 87.86
제곱자리가 있잖아요. 한 개의 뭐야? 집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5개 층이잖아요. 5개. 주택 수가 많은 사람. 이거는 수요가 플러스 30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월세를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경제자유를 이루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50대 중반 이후 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 갖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냐. 자, 이게 5개라고 했잖아요. 자, 1층, 2층, 3층, 4층, 5층은 주택이에요. 5층. 그래서 이 4층까지는 뭐예요? 근린 생활 이제 시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고시원 같이 생활하는 게 다중 생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층은 주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4층까지는 취득세가 그냥 4%예요. 여러분 주택수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4%예요. 5층만 이제부터 뭐냐? 취득세가 1%에서 12%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서 이 5층 부분만 감정평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요.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4%만 내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지금 10개라고 했어요. 10개면 한 개의 월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곱하기 10이 된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이상적인 형태인 거죠. 여러분들이 경공매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신탁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에 90%까지 이제 대출이 되는 거고 이걸 한 6억대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거주도 5층에서 살면서도 월세를 받으면서 주거와 그 다음에 월세가 동시에 해결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때도 예전에는 팔 때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4개층 4개 이 4층까지는 양도세는 그냥 상가로 내시면 되고 5층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거로 양도세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축이에요. 신축 2020년식이에요. 공구상 81제곱이네요 81제곱이면 한 30평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승인이 거의 2년 3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신축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냐라고 하면 위치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물건을 한번 보시죠. 물건을 보면 이렇게 보면 뭐 다가같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중생활시설 해가지고요. 고시원 플러스 주택을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엘리베이터도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층에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엘리베이터 안 나왔죠? 뭐에서 보면 되냐?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뭘 보나?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승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네,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이씨.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지도로 보면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지금 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까 경매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니까 이제 연식을 보는 거예요. 연식 봐요. 연식이 2018년 1월 15일이니까 경매 물건이 2020년이거든요. 경매 물건이 2020년 1월식이에요. 경매 물건이 더 새 물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용도가 뭐로 돼 있죠? 이종 근린생활이라고 했죠. 이게 다중 생활 시설로 지금 용도는 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시원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층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33평 정도의 집이니까 여기서 거주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층부터는 이제 월세로 가는 거예요. 4층. 그러면 3개, 1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이지만 관리비까지 45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0개죠. 그러면 45 곱하기 월세는 10이니까 4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300만 원 곱하기 10개 하면 3천만 원이 이제 회수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월세 45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 3천만 원 회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6억 이거 보통 아까 9억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한 6억 정도에 낙찰받았다 할까요? 6억?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하면 보통 6억 곱하기 90%까지 대출을 받으면 0.9가 되는 거예요. 0.9가 되면
5억 4천만 원을 이제 대출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율이 보니까 한 5%? 5.5% 되나요? 2,900만 원인데요, 나누기 12를 해야 월세가 나옵니다. 이자가 그러면 약 25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 물건에 2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어쩌고저쩌해서 아까 5억 4천만 원 대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억인데 대출이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이제 됐어요. 됐고, 이자가 얼마였죠? 이자가 240만 원 정도 이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법무비 어쩌고저쩌 하면 여러분들이 총 들어갈 돈은 약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6천에 법무비 1천만 원 하고, 취득세도 있구나. 취득세도 어쩌고 하면 뭐 하여튼 뭐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죠. 8천 얼추 계산해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3천만 원이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투자된 대금은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자가 240만 원이니까 월세가 450이죠. 450 빼기 240. 그러면 약 200만 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뭐죠? 거주를 하면서 월세는 200만 원 정도 이자 빼고 받고, 내가 실투자 들어가는 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건물은 아까 그래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뭘로? 경매로. 이게 지금 이런 물건이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식이 언제 연식이죠? 2020년식. 그리고 인하대가 아마 그래도 대학교 중에서도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평생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월세를 이자 빼고 200 이상 받으면서 내 돈은 그래도 한 5, 6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아파트 대신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 초등학교가 바로 20m에서 30m 앞에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노후 대비 살기도 좋은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